안녕하세요. 소설가 천선란입니다. 천선란이라는 필명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의 이름 한 글자씩을 따와서 만든 필명입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글을 써왔다고 말씀드릴 만큼 어렸을 때부터 소설이라는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성격이에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음악을 들으면서 갈 때에도 이 음악에 맞는 뮤직비디오 스토리를 생각한다거나 즐겨봤던 영화의 뒷이야기를 만드는 식의 이야기를 즐겨왔었고, 그런 식으로 작가가 꿈이라는 얘기를 부모님께 꾸준히 어필을 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안양예고도 허락도 없이 편입시험을 봐서 들어갈 정도로 좋아했었는데, 문창과를 계속 다니면서 신춘문예도 많이 투고를 해봤고 문학상에도 이런저런 투고를 해봤는데 계속 떨어졌고, 글로는 언제쯤 내가 먹고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이거는 한 아주 먼 미래에 내가 다시 이뤄야 할 꿈이고, 그 전까지는 이제 회사를 다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이런저런 많은 회사를 다녔어요. 마케팅 회사도 다녀보고 영화 제작사에서도 잠깐 일을 해보고 계속 일을 하는데 문제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내가 글을 쓰지 않고 계속 그 글이라는 걸 중심에 두고 겉도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던 찰나에 어머니가 뇌출혈에 걸리신 후에 계속 치매이셔갖고 저희 가족들 이름도 다 모르셨거든요. 근데 한참 그럴 때 이제 제가 맨날 농담 삼아 엄마한테 여쭤봐요. 엄마 딸 이름이 뭐야? 엄마 딸 생일은 뭐야? 엄마 가족 누구누구 있어? 이런 얘기를 맨날 물어봤고, 이제 그때마다 엄마는 기억을 못 하셨는데 유일하게 기억하셨던 게 엄마 둘째 딸의 꿈이 뭔지 알아? 라고 하셨을 때 작가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나의 꿈만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다시 대학원을 그때 처음 들어가면서 글을 계속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가족들은 유일하게 저의 책을 아직까지 읽지 않은 저의 지인입니다. 사기는 많이 사는데 안 읽고 다 뿌려요. 천개의 파랑이라는 소설은 근미래의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로봇들이 많이 발달이 되면서 경마장에 있는 기수들을 다 안드로이드로 대체한 환경을 그리고 있고, 안드로이드가 다 작고 가볍다 보니까 말에게 점점 빠른 속도를 요구하게 되면서 인간 사회와 말을 함께 버무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치 않게 말의 지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감하고 있다는 돌고래나 강아지, 고양이만큼이나 지능이 높은 동물인데, 그렇지만 말은 언제나 가축의 용도였고 경마장에서 뛰는 선수의 용도였지 인간과 교감을 하지 못하는 슬픈 동물이라는 문장을 봤어요. 근데 제가 만들려고 했던 인물들이랑 말이 좀 같은 위치에 처해 있구나라는, 우리에게 너무 흔하지만 우리는 굳이 신경 쓰지 않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경마라는 소재까지 같이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SF 장편 공모전이니까 조금 더 뭔가 장르적으로 멋있는 걸 쓰고 싶다는 욕심이 너무 강해서 다른 걸 정말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달 남짓하고 완결도 코앞에 둔 상태에서 그 소설을 전부 버렸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글을 읽는데 내가 SF라는 어떤 장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게 절대 내 소설 같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때 이제 썼던 소설을 다 버리고 다시 잡은 게 이제 천개의 파랑인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자. 그게 조금 유치하게 느껴지더라도 그냥 내 모든 걸 쏟아놓자 라고 해서 3주 만에 완성시킨 소설이었어요. 천개의 파랑이. 아니에요. 저는 SF를 가장 좋아하는 장르지만 아직 그 장르에 대해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딱히 의미 있는 문신은 아닌데 그냥 자연이에요. 여기는 풀이 있고 여기는 고래랑 우주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많이 새겨놔야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꾸준하게 할 것 같아요.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태풍도 그렇고
지난번 장마가 길게 온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기후위기에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문제들인데 저는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 환경에 관심이 있으세요? 라는 얘기를 마치 그분은 관심이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내가 아무리 환경을 지켜야 돼, 우리에게 이제 시간이 없어, 혹은 이미 너무 늦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을 늦추는 것 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을 때, 이왕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야기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결합을 시키자라고 해서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동물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점들이 많고 제가 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인간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우리의 인류들이 조금만 더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무언가를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해서 그렇게 추해지지 말자. 우리가 나빠지지 않으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로 인해서 피해받는 존재들이 없어야 하고 지금은 이 지구상에선 너무나 명확하게 인간이 동물에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뇌가 운동하는 법을 거의 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는 휠체어가 없으면 이제 이동할 수 없는 분이신데 제가 휠체어를 탄 당사자는 아니지만 휠체어를 끌고 다닐 때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그 다음에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더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무렇지 않게 걷는 인도들과 계단들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장벽이 되고 어떨 때는 빵을 사러 가게에 들어가는데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한 그 경사로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저희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빵집에. 그래서 그때 느꼈던 어떤 소외됨과 박탈감들이 좀 많이 커서 그렇게 소재를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책은 에미라자르라는 필명으로 쓴 자기 앞에 생이 제가 책을 읽으면서 거의 유일하게 울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소설을 좋아하긴 했지만 나에게 이야기는 그저 뭔가 재미있는 또 다른 세계일 뿐이었는데 자기 앞에 생을 읽고 처음으로 소설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기왕 내가 이야기를 쓸 거면 재미있는 거 플러스 누군가를 위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동의 1위일 것 같아요. 에미라자르의 자기 앞에 생 같은 책이. 고민이요? 저는 이제 다음에 곧 출간될 이번에 초고를 넘긴 작품이 SF가 아니에요. 추리 스릴러인데 저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목소리로 담아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꾸준히 쓰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책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매체들을 통해서 거기서도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일을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반 친구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인터넷 소설을 썼었어요. 반마다 그 카페들이 있었는데 그 카페에다가 친구들 이름으로 쓴 인터넷 소설을 올리고 친구들이 읽고 재밌어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죽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